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이 된 날이래요. 제헌절 휴무일에 또 LMP 작업실에서 혼자서 떠들 거고요.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오늘은 또 중간에 저를 끊어주실 손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작도를 가지고 재활용 붓바인딩 재료의 표지가 될 아이들을 썰으면서 제 손을 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벌써 GMBF라고 부르는 게을러서 못 예쁘는 플리마켓 매년 1회씩 열고 있는데 3회차 제3회 GMBF 제3회 게을러서 못 예쁘는 플리마켓이 5월 30일, 31일에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죠. 그 GMBF에 이번에 총 20팀의 셀러들과 함께 했는데요. GMBF를. 그 중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어린 분들이 25살, 24살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두 분이 친구이고 그 대학 동기 아닐 수도 있어요. 선후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친구이고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것저것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재밌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GMBF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원래 LMP 작업실을 알고 계셨대요. 작업 공간을 찾는 중에 LMP 작업실을 좀 본 적이 있어서 원래도 알고 있었고 입주를 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GMBF 새로운 회차의 셀러를 모집하는 글을 보자마자 여기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셀러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물론 24살, 25살이었던 때가 있지만 저와 10년의 차이가 있는 분들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싱그러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전히 싱그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어리다, 진짜 애기다, 진짜 많은 것이 가능하다, 막 약간 이런 생각이 그분들의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셀러분들이 공간을 미리 살펴보시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 두 분이 오셨을 때 그 눈을 반짝이면서 이 공간을 둘러보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너무 재밌고 귀여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때 분들이 거의 다들 하실 고민일 것 같고 저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여전히 하고 있고 계속 인생에서 가져갈 고민 같은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렇게 계속 헤매도 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할지 아니면 좀 탐색하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을 가질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막 엄청 고심해서 한 답도 아니고 그냥 딱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뭔가 인생에 우리가 챗GPT, 클로드 이런 것들을 처음 계정을 만들면 무료 구독 사용량이 있잖아요. 무료 구독 기간이 있거나 무료 사용량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인생에 주어진 무료 구독 기간, 무료 사용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량 안에서 꽤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챗GPT도 무료 사용량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게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무료 사용량만으로도 엄청난 뭐 개발을 하시거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료 사용량이 생각보다 인생에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리고 두 분은 무료 사용량을 쓰고 있는 기간에 계신 것 같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기간 안에 마음껏 그 무료 사용량을 쓰시면 좋겠다. 무료 사용량을 다 쓰기도 전에 유료 구독을 안 해도 된다. 물론 바로 유료 구독을 시작해도 되죠. 그렇지만 아직 무료 사용량이 남아있다면 그거를 무료 구독 기간을 충분히 즐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껏 쓰셔라, 그 기간에 그 사용량을.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사용량이 다 소진되는 시기는 분명히 오고, 그 사용량을 다 쓰고 나면 이제는 어김없이 유료 구독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료 구독이 시작되면 참 세상 가차 없다. 구독료도 비싸고 가차 없는 세상이 오니까 그 전에 무료 사용량을 마음껏 즐겨라.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나의 무료 사용량은 분명히 끝났다. 그걸 아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무료 구독 기간에, 내 인생 무료 구독 기간, 무료 사용량 동안에 뭘 했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무료 사용량을 아주 남김없이 썼는데, 남들보다 좀 알차게 잘 썼느냐. 물론 그게 남들보다 잘했느냐는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걸 생각했을 때는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낭비한 것 같아. 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료 사용량을 다 쓰다 못해, 남김없이 싹싹 긁어서 다 쓰다 못해 이제 유료 구독으로 넘어갔는데, 좀 요금 납부를 안 하기도 한 것 같고요, 몇 번.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무료 사용량, 무료 구독 기간들은 뭐가 있었는지. 일단 대부분의 분들에게 있을 든든한 무료 사용량이죠. 투자자죠. 그 부모님의 지원이 계셨죠. 어렸을 때부터 집이든 공부든 진로든 제가 뭐 금전적인 고민을 할 거 없이 부모님이 씨 자르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되게 예쁘게 잘렸어요. 이렇게 우연의 미학. 아무튼 부모님이 제 뒤를 봐주셨죠.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뭐 걱정 없는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어리기도 하고 눈치도 없고 그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나만 생각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몰랐던 거지. 우리 집에도 많은 풍파와 좀 뭐 어려움과 갈등과 뭐 이런 것이 있었다지만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자랐고요. 그냥 막 부족하지 않게 자랐어요. 물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같은 거를 학교에서 모금을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너네 가서 집에 가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한테 받아와라 성금을. 이런 얘기를 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불우이웃인데 누굴 돕냐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담 같기도 하고 진짜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가 녹록지 않으셨겠죠?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돈을 벌어서 새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하려면. 그래서 막 아주 금수저 은수저 아주 넉넉한 그런 집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그 먹고 자는 데에 부족함이 있어서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저의 평탄한 무료 구독 기간, 인생 무료 구독 기간을 엄마 아빠가 만들어 주셨고, 제가 공부를 뭐 할 때에 방해되는 요소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뭐 공부를 해야 될 나이나 시간대에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든가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아무 걱정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었어야 했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등록금도 엄마 아빠가 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뒤부터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했고 그 학자금 대출을 제가 대학 졸업 후에 홀로 다 갚았지만 사실상 그 학자금 대출도 어떻게 보면 무료 사용량 아닌가. 국가가 주는 나의 좀 저금리 기회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부모님이라는 무료 구독, 인생 무료 구독 기간을 보냈고 대학 때에도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그 외에 생활비는 부모님이 다 내주셨죠. 휴대폰 요금, 교통비, 뭐 저의 보험비, 그리고 집도 부모님 댁에서 살았었고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런 금전적인 생활비라든가 이런 지원 말고도 뭐랄까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계속 공부를 한다. 내가 아직 인생을 학습하고 내 진로를 결정하는 중이다라는 그런 기간으로 모두가 바라봐 주잖아요. 그거 자체가 무료 구독이 아닌가.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되고 준비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무료 구독이죠. 물론 대학생 때부터 걸출한 결과물을 내시는 분들도 있죠. 요즘은 더 많고. 그렇지만 저의 대학생 기간은 그런 무료 구독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학과가 그렇게 딱히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학과 생활도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그런 걸 잘 살뜰히 챙겨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환학생이든 혹은 이제 학점을 열심히 따서 장학금을 받든 그 대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 공부와 학습과 이제 경험의 기회들 그런 것들 저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바보였지. 학비도 비쌌거든요. 예술대였어가지고 그런 거 그 비싼 학비 내면서 그 대학교의 인프라들 그런 것들도 하나도 경험 안 하고 무료 사용량을 바보같이 썼던 기간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대학을 진짜 아무것도 없이 졸업을 했어요. 학과 공부에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공에 학점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여전히 저에게 무료 사용량, 무료 구독 기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마음껏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곧바로 이제 취업이라든가 그 전공을 살린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 빠진 시기는 좀 있었어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고민에 빠진 시기에 계속 집에만 있고, 집에서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해먹고 막 책 읽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명작 고전 전집, 세계문학 고전 전집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바닷가 마을, 칠레의 바닷가 마을인 이슬라 네그라의 바닷소리, 파도소리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렇게 감명을 받고 남미 여행을 가야겠다, 이 소리를 내가 들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러면 이게 칠레에 있고 칠레는 남미에 있고 남미는 먼 곳이니까 이왕 가는 김에 칠레만 보는 게 아니라 남미를 싹 여행하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그때 그 젊은이들이 여행을 엄청 많이 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막 대두되고, 그 페이스북에서 여행에 미치다가 한참 뜨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 이슬라 네그라의 파도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시작이었겠지만, 그게 저에게 되게 훌륭한 핑계가 됐던 것 같아요. 나 되게 남들과는 다른 엄청 멋진 핑곗거리가 나한테 생겼어. 나는 이슬라 네그라의 파도소리를 들으러 남미 여행을 갈 거야. 이건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원하는 선택을 내리는 그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웃줄. 웃기죠? 그러고 속마음에는 그때가 이제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막 유명해지고 여행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그 여행기를 담은 에세이 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유명해지고 그럴 때였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남미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 책을 내서 유명해질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 안 해도 여행 작가로 좀 멋져 보이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인생 무료 구독 기간에 할 수 있는 생각. 그래서 남미 여행을 갔고, 사실 바로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부모님한테 나 남미 여행 갈 거니까 2천만 원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꽤나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행기 값이 200만 원이었고, 그러면 아까우니까 오래 있다가 오자, 6개월 정도 더 갔다 오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미는 사실 진짜 6개월도 짧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가 안 그렇겠느냐마는 남미가 진짜 넓기 때문에 그 하나의 나라가 아니기도 하죠. 남미가 진짜 넓어서 그냥 시외버스가 6시간은 그냥 옆 동네인 수준. 막 24시간, 48시간도 가요, 버스가. 그래서 남미를 정말 충분히 여행하고 싶다면 6개월도 짧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돈을 더 벌어서 1년을 갔다 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지 간에 그 6개월 여행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예산을 짜봤죠. 예산을 짜봤더니 한 1년 반 동안 1년 정도 내가 이제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돈을 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1년 동안 뭐 취준을 한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기 위한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알바를 3개를 하면서 1년 동안 그 1년 동안 돈 모으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또 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뭘 좀 했어야 되는데. 아니, 후회는 소용없죠. 아무튼 1년 동안 알바를 3개를 하면서 여행 경비를 모아서 남미 여행을 갑니다. 6개월 다녀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남몰래 꿈꿨던 여행 작가로 먹고 살 수 있는 삶은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한테 무료 구독 기간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바로 뭐 다른 알바 구하고 또 여행 갔다 와서 제 여행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출판사는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 출판도 하고. 근데 나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페이스북에 막 여행 소식 올리고 하면서 팔로워가 3,000명 모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저 알아보는 분도 계셨고. 그걸 계속 했었어야 되나? 아무튼 그때 그 뒤로 또 알바하고 뭐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시간을 보냈죠. 계속 보냈어요.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알바 천국에서 천국의 알바라고 그 청년들을 뽑아서 해외로 보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해요. 이제 그게 알바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다가 뭐 돌고래 밥 주기, 멸종위기 돌고래 관련한 홍보하기, 뭐 그 해외 각 지역의 특수성이 맞는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시키는데 그게 제 훌륭한 대외 활동이기도 하고 해외를 보내주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높겠어요. 그 1500대 1 막 이러는데 제가 거기에 또 운 좋게 돼가지고 천국의 알바 18기로 덴마크를 갔다 옵니다. 그런 경험도 하고 정말 무료 구독 기간에 알차게 썼어요. 사실 제 여행기를 아무 출판사에서도 안 내줘서 저 혼자 독립출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독립출판도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열고 주변에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가족들, 그 가까운 친구들. 그러니까 다들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펀딩을 해주잖아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발이 굉장히 넓으세요. 친구가 정말 많으신데 그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친구분들이 이제 친구 딸이 이런 거 한다는데 얼마나 이제 응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해주셨고 친지들 많이 해주셨고. 근데 그럼에도 그 달성량을 차지 못해서 물론 나중에는 초과 달성을 넉넉하게 하긴 했는데 중간에 되게 초조했던 거예요. 달성이 안 될까 봐. 그래서 그 목표 금액은 5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카톡을 막 보내게 됐어요. 잘 지내냐? 내가 이런 독립 출판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열었는데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은 뭐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 보내는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뭔가 너무 제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연락을 막 잘하고 이런 타입이 아닌데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이렇게 연락하는 게 염치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든 사람들한테 내 걸 사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쑥스러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엄청 쑥스러웠고 막 제대로 말도 못 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나 이거 했는데 사줘 이러면 될 텐데 막 말을 돌려서 막 하니까 그러면 이거 사달라는 소리야? 약간 이런 답도 누군가는 했었고. 근데 그때도 그런 걸 보내면서 이게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한 번의 기회를 쓴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시도를 했대, 내 친구 딸이 이런 걸 했대, 내 지인인데 이런 걸 했다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줘야지, 한번 봐줘야지 하는 거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뭐 여러 번 쓸 수도 있겠지만 무한정 쓸 수는 없는. 그래서 엄청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다음에 뭘 하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사주는 것 이상의 진짜 그게 좋아서 사게 만드는 뭔가를 나는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됐었던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료 사용량이었던 거죠. 한번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유료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용량을 그때 독립출판을 하면서 겪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초과 달성은 했었고, 물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준 주변인들 말고 진짜 그 펀딩 프로젝트 자체를 보고 좋아서 사신 분들도 있었고, 제가 여행기를 올릴 때 저의 이제 팔로워가 되신 분들 중에 팬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셨던 분들 중에 사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 책이 실제로 출간되고 나서 출간 기념 잔치라고 이름 붙여서 그 행사를, 오프라인 행사를 했었는데, 정말 지방에서 멀리에서 저를 보려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순간에 부끄럽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몰랐어서 이렇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씩씩하게 잘한 면도 있다. 그리고 그때 책을 이제 500권을 뽑았는데 200권 정도는 펀딩으로 판매를 했고 300권이 남았잖아요. 그 뒤로 막 플리마켓도 많이 나가고 했지만 여전히 한 50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주변인들한테 뭐 때마다 그 선물하고 있거든요. 훌륭한 저의 선물거리가 되어서 전 좋고요. 제가 그 주변인들한테, 별로 안 친한 지인들한테 카톡을 보냈던 그 경험을 엄청 부끄럽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정말 소중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저한테 인식의 변화가 될 만한 말을 해줬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주변에 뭐 할 때마다 나 이거 했는데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막 계속 소개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막 싫게 느껴지지만은 않고 엄청 부지런하고 자기가 할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실천 방식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막 이상한 거 이상한 다단계 그런 거, 사이비 이런 걸로 연락해서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사봐, 여기 한번 들어와봐, 이런 현혹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 이상 제가 뭔가를 공들여서 애정들여서 열심히 만든 거를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건 되게 계속해도 되는 일이고, 부끄럽게 부끄럽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맞네 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나는 많은 일들을 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인들한테 많이 소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바꿔먹게 됐어요. 물론 전제는 제가 애정을 갖고 대충 만들거나 남한테 해가 될 만한 등쳐먹을 만한 실속 없는 결과물인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했으니까 봐줘, 응원해줘, 사줘 라고 말하는 걸 부끄럽게만 생각하지는 말자 라는 걸 한 친구가 말해줘서 저도 인식을 바꾸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독립출판할 때 주변인들한테 그렇게 메시지 보내면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경험 때문에 그 뒤로 제가 뭘 해도 약간 알리지 않게 됐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마음인데, 내가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혹은 제 인스타그램에 나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이런 거 또 했습니다 하면서 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독립출판 이후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유, 그건 아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내게 좋아서 알아서 사람들이 와주는 거, 사람들이 봐주는 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꿔먹고 약간 꼬박꼬박 나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이거 할 겁니다. 라고 알려서 주변인들은 물론 또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러 오고 사러 오게 만들어야 하겠다 라고 생각을 요새는 바꿔 먹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 계기가 됐던 게 저의 가까운 친구가 해줬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인생의 무료 구독이랑 무료 사용량, 무료 구독 기간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무료 사용량을 다 쓰고 나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 무료 사용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독 프로그램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추천인한테 보내고 나면 좀 사용량을 준다든가, 뭐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나면 뭐 사용량을 준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뭔가 활동을 했을 때 내 인생의 무료 사용량도 좀 늘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출판하고 천국의 알바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제 인생에 뭐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인데, 내가 막 이것저것 재밌는 거 많이 했는데, 남여행도 갔다 오고, 여러 알바도 하고, 독립 출판도 하고, 천국의 알바라는 1500대 1 경쟁률의 대외 활동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게,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자동으로 뭐가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걸 경험하면서 살기만 해도 자동으로 뭐가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재밌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기록하고 발행했어요. 사람들한테 보라고. 나 이런 거 했다 라고. 그러니까 무료 사용량을 더 확보하는 몸부림, 행동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전 그런 걸 안 해놓고, 그런 걸 해야 뭐가 되어 갈 텐데, 그런 걸 안 해놓고 왜 나는 자동으로 뭐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가 되지 않네? 유명해지지도 않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뿅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뭐지? 하는 생각이 빠졌었어요. 이제 그때쯤이 내 인생의 무료 사용량이 다 사용되어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나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그때 또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 나는 진짜 웃기죠? 나는 월급쟁이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월급을 받는 그런 뻔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오만한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월급쟁이가 뭐가 나빠요? 너무 멋진 일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나한테 월급이 나온다는 건.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나 월급쟁이? 그런 건 안 하고 나는 뭐 예술가, 유명한 사람 이런 게 될 거야 라고 실체 없는, 실속 없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생각을 바꿔 먹은 거죠. 아니다. 나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뭐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나는 내 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서서히 이제 2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였고, 부모님도 이제 내 보험비, 핸드폰 요금, 교통비 이런 거 안 내준다고 하시는데,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에 빠져서,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 이제 유료 구독을 시작해야겠다. 내 인생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이제 빠졌어요. 왜냐면
남들처럼 그 취업을 위한 어떤 스펙이라든가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온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취업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제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지금 회사도 지금 딱히 뭐가 없는 회사에 내가 가야겠다. 그래야지 나를 뽑아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찾아보았었어요. 그때가 또 다양한 창업가들이 다양한 스타트업을 키워가던 시기였어가지고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많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겠지만 로켓펀치라고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를 모아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쭉쭉쭉쭉 알아보다가 이거 뭐야? 약간 나랑 약간 필이 통하는 그런 채용 공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채용 공고들은 뭐랄까 느낌이 안 오네 이랬는데 그거를 딱 보는데 느낌 팍 온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는 어떤 인재상 이런 것도 나랑 일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직무, 하는 일도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여겨서 지원한 곳이 클래스 101이었습니다.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회사. 여러 회사를 또 다니긴 했지만 아무튼 정말 정규직 회사 이런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 거기 지원해서 됐었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이렇게 인생의 무료 사용량, 무료 구독 기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다 보니까 클래스 101에 다녔던 시간을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똑같이 해보자면 저의 인생 무료 사용량이 늘어난 기분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무료 구독 기간이 늘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막 엄청 공들여서 애써서 고생해서 힘들게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뭐 금전적이든 심정적이든 많은 보상으로 다가와줬고,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이루는 엄청 든든하고 큰 자산들을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그 기간이. 제가 지금도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수행할 때 제가 스스로 갖는 저의 마음, 태도, 그리고 여러 뭐 프로그램이나 툴의 사용 능력, 그리고 일이 돌아가는 방식 있잖아요.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차용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애자일하게 일한다, 린하게 일한다. 그 판교 사투리로 많이 이제 그 풍자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과도해지면 진짜 웃긴 판교 사투리고 이런 거지만 실체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진짜로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엄청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스타트업에서 제가 빡 배운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친구들, 정말 마음으로 가까이 아끼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서로를 돕는 친구들,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그런 친구들, 그리고 저의 어떤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거기서 다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저한테 이거 무료 사용량 더 쓰세요, 이 구독기간 더 늘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다 받아서 약간 흥청망청 다 썼어요. 정말 즐겁게.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 쓰면서 저도 많이 발전했고, 제 주변에 제가 아끼는 크리에이터들, 그런 생태계들,
그리고 많은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 이런 네트워크들이 탄탄하게 생겨나고 아주 정말 잘 즐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간도 아주 잘 썼지만 그 기간에 저한테 주어진 많은 자산들, 그런 것들을 제가 남김없이 잘 썼지만 그런 것들이 흘러가게 뒀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인 것 같아요. 전혀 쌓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건 버려야겠다. 전혀 쌓이지 않고 싹 다 흘러가게 둬버렸어요. 일단은 금전적으로 돈을 모으기 되게 좋은 시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력이나 능력치에 비해서 연봉을 많이 챙겨줬고 계속 연봉도 오르기도 했고 제가 다닐 당시에는 사택 복지 지원이 있었어서 주거비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모로 돈 모으기 최적의 시기였는데 전혀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그렇고 그 기간에 제가 되게 압축적인 경험을 하고 회사가 제이커브를 미친 듯이 그렸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그 성장을 목격했고 그 성장을 만드는 팀 안에 있었고 그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제가 그 기여를 할 때 제가 엄청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배웠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하나도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 생활을 할 때 모든 곳에서 막 기록이 다 남아있진 않지만 그런 거를 기록을 한 사람은 그 기록 자체가 또 하나의 자산이 돼서 그게 또 다음 기회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기록을 하나도 안 해서 생으로 휘발돼 버렸어요. 그게 지금도 사실 되게 아쉬워서 계속 기록하고 그 뒤늦게라도 복귀해서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뭔가 제가 클래스 101에서 한 역할이 공예 카테고리, 크래프트 카테고리 전문 담당 기획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역할들을 전전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전문성 있게 한 역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공예 카테고리 클래스들을 기획하고 한 300개 정도 했고 데이터상으로 1300명 정도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났고 그리고 성공적인 런칭도 많이 했었고 매출로 따지면은 제가 기획한 클래스들의 누적 매출이 제가 퇴사할 때 4년 정도 다니고 퇴사할 때 80억 이상이었던 정도. 그 정도로 정말 많은 기여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열심히 공예 쪽에서 활동할 때 그 공예 카테고리, 공예 부문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공예 관련된 매출의 43%를 클래스 101이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공예 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 그런 입지적인 부분도 확보를 했었고 여러모로 그때 공예 카테고리의 어떤 자리에 제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막 권력이라든가 명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성취가 분명하게 그때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성취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또 사람들한테 알렸다면 그게 제가 저런 사람이 있는데 공예 쪽의 기획 전문가래 라고 하면서 더 많은 무언가들이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성취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무형의 것으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딱 그렇게 공인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 공예 쪽의 기획으로 그런 역할로 찾아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저도 공예 기획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저의 그런 능력이나 커리어가 흐지부지된 면이 있어요. 다시 그때의 자리를 찾으려면, 그때 저의 감각이든 그때 제가 했던 커리어든 이런 걸 다시 찾으려면 다시 많은 걸 엄청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기록하지 않아서 흩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 아쉽게 느껴져요. 여전히 저는 공예라는 부문에서, 공예라는 도메인을 제 삶에서 엄청 중요한 요소로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바보같이 놓쳐버린 면이 있어서 엄청 후회가 됩니다. 약간 이런 거죠. 챗GPT 무료 사용량으로 되게 멋진 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그 무료 사용량을 흥청망청 신나게 쓰기만 하고 갑자기 새 계정 만들어가지고 옛날 계정 탈퇴해가지고 그 만든 게 다 사라진 거죠. 이상한 비유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 애써 주어진 무료 사용량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다 그냥 흘려보내버렸다. 분명 그 기간 동안 되게 좋은 거 많이 했고 멋진 거 많이 했는데 그거 내 기억 속에만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러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이제 진짜 저의 인생 무료 사용량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때 끝났어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끝난 줄 몰랐고 혹은 끝난 줄 알았어도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사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무료 사용량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의료보험이 있는 미국인처럼 췌장이 엄청 큰 서양인처럼 디저트를 엄청 먹었던 거죠. 여전히 나한테 무료 교독 기간이 남아있는 줄 알고 무료 사용량이 남아있는 줄 알고 마구마구 시간을 낭비하는 속절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클래스 101을 첫 번째로 퇴사한 게 22년이었으니까 4년이 됐네요. 무료 사용량을 다 쓰고도 인생의 구독료를 내지 않고 제대로 내지 않고 연체하면서 살아온 지 4년이 됐습니다. 이 기간을 좀 너무 비유적으로 얘기하니까 약간 추상적으로 들려서 그 형체가 없게 느껴지실 텐데 이 기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저한테 딱히 지금까지 정이 들지 않았다고 해도 정이 다 떨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물론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른 건 아닌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할 수 있지? 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박 같은 거 한 건 아니고 제 친구가 그랬는데 네가 아무리 무책임하게 살았어도 네가 개를 입양했다가 굶겨 죽이거나 파양한 게 아닌 이상 너를 미워하거나 손절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줬는데 그런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철저하게 제 스스로에게, 제 인생에게 무책임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게도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고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 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저 또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에게도 뭔가 멋진 이모가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 이상의 책임감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다 하지 못했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점점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걸 넘어서서 남들한테 피해를 끼쳐야 되고 남들이 나를 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 오게 됐어요. 인생 무료 사용량을 다 쓰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기간이 4년이 되면.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이 조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난당한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 중이고 많은 것들이 나아졌고 아직 암담한 상황 속에 있지만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이럴 때마다 유튜브 타로 보면서, 유튜브 타로는 좋은 얘기만 주로 해주시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맞아, 그렇대, 잘 된대, 잘 풀린대 이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제 인생 유료 구독 기간이 시작이 아주 오래전에 됐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고 제대로 구독을 못하고 있었고, 이제 인생 구독료를 제대로 내기 위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무료 사용량을 쓰고 계신 분들, 이 무료 구독 기간에 계신 분들에게는 뭔가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유료 구독을 시작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 인생의 책임을 똑바르게 올바르게 져야 될까? 이 무료 사용량을 사용 다 안 하고 바로 정착과 안정을 시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 무료 사용량을 다 써보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내 인생에 똑바로 책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주는 그 기간, 그리고 내가 똑바로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은 보답들이 돌아오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기간을 안 쓰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바로 안정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정의 세계 속에서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의 성향 차이도 있고요. 근데 내가 무료 사용량을 쓰고 싶다, 조금 방황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 저는 그 마음을 충실하게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달달한 그 무료 사용량을 안 쓰고 넘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주어진 건데. 대신 그 무료 사용량을 쓸 거면 알차게 쓰고, 내가 무료 사용량 쓰면서 쌓은 것들, 만든 것들, 그거를 잘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무료 사용량 무료 구독 기간을 지나고 있는 꾸러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멋진 걸 만들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거를 할 거랍니다. 재밌는 거를 보여줄 거랍니다. 라고 진짜 사람들이 귀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무료 구독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늘어난 만큼 좀 잘 쓰고, 그러다 보면 인생 유료 구독 기간이 시작되어도 저처럼 조난당하지 않으시고 잘 그 구독료를 내실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무료 사용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직 인생의 무료 구독 기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복되셨어요. 그 기간을 이래도 되나, 챗GPT 무료 사용량 쓰면서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잘 쓰시고, 그래 이렇게 주나 보다 라고 잘 쓰시고, 대신 아껴서 허투루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껴 쓰시고 허투루 쓰지 마시고, 저처럼 계정 탈퇴해버리지 마시고 그 기록을 잘 보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생의 유료 구독 기간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 저보다야 다들 멋지게 시작하셨을 거라서 제가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처럼 조난당한 상태로 인생 유료 구독 기간을 시작한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이 인생의 기간을 잘 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더라도 아니다, 얘 같은 애도 있다. 얘처럼 흥청망청 써서 진짜 개 망한, 개 큰일 난 애도 있다. 나는 잘 쓰고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저보단 잘 살았을 거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바뀌었어요. 바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부터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구독료를 내는 거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데요. 그 구독 프로그램을 더 잘 쓰는 방법은 좀 더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계속 기록하는 것도 이제는 정말로 해야 된다를 넘어서 하고 싶다 라는 제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 동기가 생겨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인생에서 어느 때에 찾아오는지는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처럼 30대 중반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 그렇게 찾아왔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저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오늘도 제가 할 얘기를 하는 동안 손님이 오진 않으셨는데 이렇게 손님이 안 오시는 것도 저의 인생 유료 구독 기간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잘 써가지고 손님들이 잘 찾아오시게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은 재밌어요. 전 일단 인생을 계속 구독할 생각이고요. 재밌기 때문에 인생 구독해서 쓸데없는 짓만 하지 않고 좋은 질문들 하고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구독을 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 재밌게 구독하시고 무료 사용량 잘 쓰시고 유료 구독 기간에 계시다면 저랑 같이 재밌게 유료 구독을 이어갈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고민하러 LMP 작업실에 찾아와 주셔도 좋고 무료 구독 기간에 계신 분들, 무료 사용량이 충분히 남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잘 쓰시길 바랄게요. 그걸 잘 쓰시는 장소 중 하나로 LMP 작업실에 찾아주셔도 좋고 내 인생의 무료 사용량을 어떻게 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최저의 실패작, 최악의 레퍼런스를 보시러 그 이야기 들으시러 LMP 작업실에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무료 사용량을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을 LMP 작업실에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아무리 게을러도 잡담은 할 수 있지 해서 그 LMP 작업실에 손님이 안 오신다, LMP 작업실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막 약간 홍보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신경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징징대는 것 같아서. 근데 자동으로 하게 되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몇 분 안 들으시니까 아무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독이 흥미롭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손님이 오진 않으셨지만 할 얘기 다 끝나서 이야기 끝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해피 구독이 되시기 바랍니다. 빠롱. 목이 아파.